아시다시피 저희가 질문 맛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전부터 관광산업 현직자분들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단골분들, 구직자분들께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을 이렇게 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나오기 전부터 간단하게 손부터 닦으시죠. 물티슈 여기 있습니다. 네네. 뭐가 써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본인이 다니는 회사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킨텍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콘텐츠 관련 B2C 전시회 기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CO 회사인 MNC 커뮤니케이션즈에 다니고 있는 박건희 주임이라고 하고요. PCO 회사는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르가니저의 약자로서 컨벤션,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같은 각종 회의를 초기 기획부터 운영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B2G라고 해서 정부 부처가 주최하고 기획하는 행사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스협회 김보미라고 하고요. 한국마이스협회는 그 마이스 업계를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는 저희 마이스 업계 그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협회 회원자는 약 한 250개로 국내 마이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랑 정부기관, 학계 이런 지자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협회의 그 기획조정팀의 국제협력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주로 해외 기관과 협력하거나 또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협회에서 주관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라는 행사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회 두 분도 회원이신 겁니까? 네, 회원사로 계세요. 오, 마이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스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메뉴 한번 골라주시죠. 여기에 메뉴 한번 골라주시죠. 먼저 킨텍스에서 어떤 메뉴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숫자요. 회사의 숫자 메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영향을 미치나요?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킨텍스는 학력과 성별, 연령을 보지 않고요. 애초에 취업하실 때 신규 지원 당시 작성하는 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최근에 입사한 저희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동기들끼리도 나이 차이가 8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린 친구와 가장 많은 친구가 그 정도로 차이 날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골라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 하겠습니다. 필살기요. 네. 취업의 필살기. 취업 시 큰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격증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좀 저만의 차별점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현장 업무 경험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용요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그 회의나 아니면 전시박람회들을 알바분들도 많이 모집해서 같이 현장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취직하기 전에는 운용요원으로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해서 제가 각종 회의나 전시박람회를 한 50회 정도 운용요원을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채워놓다 보니까 실제로 취직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해도 업무 이해도가 확실히 다른 분보다는 높았던 것 같고 인생 2회차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면접 볼 때 할 말이 많아요. 써놓은 게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서 만약에 저같이 PCO를 희망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어떤 업무를 취직하고 하는지 미리 운영요원으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했었는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한 달에 한 2-3개씩은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 하니까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가던가요? 붙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대신에 스스로의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가죠. 나 이것저것 많이 겪어봤는데 데려갈 거면 데려가든가. 이야.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소주를 안 파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저 오늘 촬영한다고 제 이름이 박건희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이슬 대신에 참건이라고 네. 소주잔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잘 부탁.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이스터페에서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스킬 고를게요. 스킬이요. 네. 스킬은 취업의 스킬. 이것만큼은 꼭 필요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네. 최근에 제가 조금 많이 느꼈던 역량이어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골랐는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제 뭐 표현이나 말투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 카톡으로 맨날 싸우잖아요. 거긴 감정이 없잖아.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저도 상사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이라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역량을 많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자, 하나 뭐 메뉴 뭐 저희 뭐 다 잘합니다. 메뉴 하나 또 골라주시죠. 역시 공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공기 좋다. 조직 문화의 공기 뭘까요? 연차를 사용하는 분위기와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는. 연차 뭐 눈치 보고 썼습니까? 어때요? 아니요. 저는 연차를 굉장히 눈치 보지 않고 쓰는 편인데요. 본인만 아니면 원래 봐야 되는데 본인만 안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도 안 보고요. 네.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스 산업 특성상 업무적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기, 비성수가 있을 텐데 성수기 때는 열심히 일하고 비성수기 때는 뭐 기본 5일 정도는 붙여서 쫙 가시는 게 보편화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쓰고 계시니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수기는 언제를 성수기라고 합니까? 주로 각자 맡은 전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맡은 전시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저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쭉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히려 연말 연초가 약간 좀 여유로운 시기겠죠? 그럼 남들 휴가 갈 때는 못 가는 그런 건가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저는 장점이더라고요. 왜요? 남들 휴가 갈 때 다 같이 가면은 사람도 많고 비싸고 날씨 덥고 춥고 한데 오히려 맡은 전시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킨텍스는 맨날 성수기잖아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사실 각자 맡은 전시가 매월마다 있는 건 아니라서요. 본인 파트만. 그럼 10월에 뭘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콘텐츠 관련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 한번 갈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세요. 얼마든지요. 이제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회사 분위기라고 하면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건 복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야 뭐 오늘 촬영한다고 이러고 왔지만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청바지에 운동화 정도는 자유롭게 다 입는 분위기라서 생각보다 공공기관인데 킨텍스 치고는 많이 유연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체적으로 뭐 업체분들을 만날 일이 아니라면은 뭐 자율적으로 옷을 입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반바지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 주에 반바지 입은 분을 뵀는데 그것도 너무 더우면 그것도 이해해 주실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네, 괜찮습니다. 회사 분위기 너무 좋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좋습니다. 건희 씨 좋아요. 저는 사이다 한 잔 하겠습니다. 사이다 한잔 하시죠. 참 건희 씨. 네. 자, 직무의 사이다. 현직자니까 말한다. 내 직무의 장단점은. 시즌 비시즌이 확실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앞에 분한테 죄송합니다. 대답을 뺏겨서 그럼 싸우는 시간 드릴게요. 아니요 바로 한번 제가 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또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직무의 장단점은 한 회의가 있으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근무한 지 1년 5개월 정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 분야를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시간 대비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한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가 뭐에 대한 강점이 있고 뭐에 대해서 부족한지 객관화가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게 장점인데 또 이제 이거를 단점으로 바꿔 말하면 보통 그래요. 그렇죠. 네. 보통 일단 약 발라주고 때리라고. 맞아요. 어떻게 좋은 면만 있겠어요. 때리고 약 발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서를 잘못했네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업무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개인이 해야 되는 업무량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특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업무량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량이 뭐 굳이 저희가 손에 잡히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 집에 아예 못 가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시즌 때는 새벽 퇴근도 하고요.
그렇지. 네, 지금 다 공감의 한숨. 그래요? 나도 새벽 퇴근 좀 있어. 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많지 않은 거지. 이해됩니다. 그 일의 전문화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루두루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조금 배울 때 또 다시 옮겨야 되고. 근데 그거는 저희 상사분들의 회사에서 업무를 배분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신 것 같고 사실 아무리 업무 분야가 넓다고 해도 처음 신입부터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처음 들어가면은 뭐 참가자한테 전화 돌리거나 명찰 명함 자르거나 특화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실수해 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저만의 생각일지. 근데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작년에 단체로 그 B2C 성격의 행사를 해서 가족 참가자분들을 대상으로 글램핑을 무료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C는 좀 버거운데 이 맞아요. 말이 많아서. 네, 너무 좋은 분들이셨는데 참가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글램핑을 떠나기 전날에 저희가 각 가정별로 그 와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 키트를 저희가 보내드려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체에다가 주소를 다 엑셀로 정리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한 시점부터 한 칸씩 엇나간 거예요. 한 칸씩 밀리다 보니까 못 받는 분도 생기고 여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갔고 난리 나죠. 네, 그래서 저는 딱 보내고 기분 좋게 퇴근을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한두 통씩 와서 곧 갈 거예요 한두 통 받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지 해서 엑셀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 네. 뭐 신입이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저희 팀장님께서 해주신 명언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실수를 할 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수만 해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씩 더 보내드리면 되니까 팀장님께서 다행히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진짜. 그 팀장님 박수. 그 팀장이 요거 팀장님. 저는 기억할게요. 기억이요. 자, 직무에서 기억. 지금 일을 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직무 만족도는인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언제일까요? 저는 작년까지 그 협회 교육연구팀에 있었는데요. 교육연구팀에서는 보통 협회 이제 이 업계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입문자 아니면 업계에 재직 중인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교육을 저희가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역량이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가 맡아서 했는데 그 교육 끝나고 이제 참가자분들이 교육 너무 좋았다. 이런 교육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래도 제가 이 산업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 보람이라는 일하는 사람 보람이라는 건 우리 전 편도 그랬지만 누군가가 이제 칭찬해 줬을 때잖아요. 근데 칭찬 아끼지 좀 맙시다 우리. 정말 직접 사이트 가서 이름 꼭 찍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이분들에게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 뭐 받아보신 적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은 행사 마지막 날에 철거를 하는 와중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이번 행사는 이제 의리님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만족하고 갑니다. 내년에 또 올게요라 하신 분이 기억이 나네요. 듣기만 해도 좀 설렌다, 그죠? 너무 고맙다. 어때요? 저희 회사가 그 매년 주관하고 있는 대학생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한 반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그 공모전의 첫 이제 담당 간사로 투입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특별한 걸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행사 전체를 보다 보니까 딴 데를 봤는데 제가 또 담당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팀들한테 좀 따로 가서 딴 팀들 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거 조금 신경 쓰면 반응이 좋더라. 이런 거를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줬는데 그 팀이 최우상을 탄 거예요. 어머나, 이걸 남들이 보면 외압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야. 그쵸, 살짝 저도 아니에요. 느끼- 아니에요. 내부자들 정보 공유. 아니, 그거 아니고, 제가 김영란법에 어긋날 수. 제가 기밀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네. 포인트들만 짚어줬는데 그 팀들이 그걸 캐치를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상식 날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간사님 덕분에 상 받았다고 같이 사진 찍자고 제가 설치한 포토존에서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참건이 하는구나. 상관님.
아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마저 하자면 직무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직무 만족도도 저는 너무 좋아요. 왜요? 뭐 몇 점에 몇 점 이렇게 수치로? 10점 만점인가요? 뭐 100점 만점일 수도 100점 있고 만점이면 본인대로 101점으로 할게요. 101점? 네, 100점 만점에 101점. 왜? 저희 회원사로 되게 다양한 국내에 있는 이제 기업분들, 뭐 정부기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큰 약간 운이고 네.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 이제 협력 파트이다 보니까 해외로 출장 가는 일도 있고 그러면 더 넓은 세상도 만나고 네,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언제 갔어요? 저는 5월 달에 갔다 왔어요? 네. 어디? 첫 해외 출장이었는데 독일 다녀왔어요. 독일. 너무 부럽다. 부럽다. 구텐탁. 알겠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만 제가 궁금한 거 한번 해볼게요. 관련 전공자 뭐 자격증 취득은 뭐 필수인가요? 저희 마이스 분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자격증이 크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컨벤션 기획사라고 해서 네, 그 자격증이 있는데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네, 좀 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다가 포기한 케이스거든요. 어렵나 봐, 그죠? 어렵고 필기 보는 분야도 많고 실기 같은 경우에 운영 계획서를 아예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또 시험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앉아서 6시간을 맞아요. 네, 6시간 여섯 시험 시간을 쳐야 돼요. 6시간 시험 네. 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가능해? 그 시험이 어떤 행사를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겠다만 딱 개요를 던져주면 혼자서 A부터 Z까지 다 써야 돼요. 아니 그걸 쓸 줄 알면 내가 과장이지. 말이야. 아 그래요? 네. 어렵구나. 네, 그래서 다들 필기까지는 쉽게 도전을 하시는데 실기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저도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다가 스스로 이제 너무 힘든 거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 내가 업무에 이 분야에 소질이 없나?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고 그러다가 업무 경험으로 저는 튼 거고 근데 틀었더니 훨씬 더 넓은 눈이 트이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있는데 취득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는 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을 되게 대단하고 독한 분으로 보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되게 업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굳이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네,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네, 저희 업무에서는 다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에서는 뭐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 언어나 뭐 아니면 뭐 운전면허일 수도 있고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자격증들이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언어, 영어랑 이런 것들은 어느 기업이나 어디를 가든 기본으로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한데 저도 건희 씨랑 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관련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자격증보다 그 경험을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 업계에 관심을 가져왔는지가 그런 경험에서 보이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베테랑을 뽑아도 좋지만 그거보다 이 산업을 좋아하는 사람을 네, 뽑는다. 그게 보여요. 아 그런 입장이구나. 이렇게 인사 담당자들이. 아 알겠습니다. 요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럼 킨텍스에 다니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저를 뛰어넘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럴 리가. 불 여기도 올려놨는데. 네. 일단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마이스 관련 전공이 아니고요. 네. 대학교 때 학생 활동도 뭐 많은 경험하셨지만 저는 별도의 경험도 자격증도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한 케이스고요. 왜 지원했어요? 왜 지원했냐면요. 저는 그때 당시 취업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 저희 학과 선배가 너에게 딱 맞는 채용 절차가 있다.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라. 비전공자로서 이제 산업에 대해 잘 모른 채로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고 직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 채용 전형을 추천해준 선배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들어와서 따신 건 있나요? 아니면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일함에 있어서 크게
사실 좋은 사수를 만났고요. 좋은 사수와 함께 이제 말씀하신 대로 A부터 Z까지 다 똑같이 처음부터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자격증이나 이제 직무 능력보다는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장기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끈기와 이제 꼼꼼함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좋은 사수 밑에서 잘 배웠습니다. 이게 자격증에 왜 목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꼭 따야 되고 많아야 좀 안도한다 해야 되나? 근데 현직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네. 본인들도 그랬었잖아요. 네. 너무 마음 많이 졸였거든요. 근데 아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아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메인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DC. 심화 질문. 요거 진짜로 취준생들에게 엄청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킨텍스 문의리님. 아이디어 얻는 꿀팁이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잘 되려면은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콘텐츠는 똑같은 건 절대 낼 수 없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필요한데 그 얻는 방식은 주로 저는 새로운 거를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편이에요. 거의 팀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린이 너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듣고 와. 너의 일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진짜 좋은 사수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외근 나갈 때 뭐 허락도 없고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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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드리고 그 톤으로 가는데. 나가요? 아, 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나가주세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팀장님 저는 오늘 서울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네, 농담반 진담반인데 정말 다양한 전시회뿐만이 아니고요. 팝업스토어, 뭐 전시회, 강연, 토론회, 공청회, 포럼 뭐 정말 다양한 곳에 이제 새로운 경험을 노출되는 거를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맨날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직무에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이에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지난 20년 동안 약간 그 대한민국 마이스 업계를 대표하는 국제 박람회이거든요. 국내외 이제 그 마이스 관계자들이 와서 비즈니스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 다 이제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자리인데 올해 처음 협회로 이관해서 원래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올해 처음 이제 이관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글로벌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서 지금 저는 약간 되게 좀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채용 박람회가 있어서 여기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와서 업계에 있는 뭐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시고 좀 좋은 기회를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마이스는 어떤 지금 평판입니까? 어떤 분위기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막 K 콘텐츠나 아니면은 뭐 K 컬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5월 달에 독일 다녀왔을 때도 그래도 관심이 좀 많아졌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많이 와서 물어보고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지금 한국 마이스 쪽으로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셔가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네, 좋아지고 있군요. 네. 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중추적으로 우리 보미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한 번 더 가. 세 번 갈게요. 자, 우리 참건희님. 네? 현재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엑스포 도대체 무엇이길래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본인 업무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저희 마이스 업계를 대표하는 행사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엑스포라는 게 세계 각국이 참가해서 자국의 주요 생산 물품이나 아니면 핵심 기술을 전시하는 국제적인 박람회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최지에 규모가 큰 행사다 보니까 수많은 참가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관광 수입 효과가 창출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엑스포에 이제 지역 이름이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최 도시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제 대전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1993년 대전 엑스포를 포함해서 네.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같이 메가 이벤트를 개최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네. 평창 올림픽도 있잖아. 이번에 저희 2030 엑스포를 꼭 부산에서 유치해서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꼭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입사하신 분들은 2030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정도 한 입사 한 7년 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나요? 그때면은 제가 활동량을 넓히기보다는 그냥 밑에 사수분들한테 밑에 분들한테 많이 경험하고 와. 어떤 직장 상사가 될지 뻔히 아니요, 보인다. 저는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거고 네, 제가 또 움직이면은 밑에 분들이 힘들어해요. 아, 큰 걸음 하신다. 그렇죠. 저는 앉아서 네,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하고 네, 많이 경험하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일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음식 나오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마이스란 이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마이스란 이것이다.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이스란 만남이다. 사실 여기 있는 저희를 포함해서 마이스 업계 종사자분들이 해주시는 모든 업무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게 저희 같은 업계 종사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같은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만남과 더 의미 있는 만남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좋다. 괜찮았죠? 달라 보여. 감사합니다. 달라 보여. 좋습니다. 이래서 처음이 중요하다. 갑자기 막 굉장히. 자, 본인이 생각하는 마이스란 제가 생각하는 마이스는 빨간 맛이요. 빨간 맛? 네. 좋습니다. 뭐죠? 노래 불러주시면 안 돼요? 빨간 맛 궁금해하니. 네. 그 빨간 맛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빨간 맛의 의미는 약간 좀 매운 음식이라고 약간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매운 음식이 먹을 때는 약간 맵고 막 힘들고 뭔가 막 땀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중독되는 맛이고 또 뒤돌아서면 또 땡기고 찾게 되고 그렇잖아요. 땀 한 번 빼고 나면 딱 또 개운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 어떤 분들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종사자분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는 그만큼 계속 이제 중독되고 땡기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찾게 되고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매력적이에요? 마이스. 근데 저도 약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아까 말한 이 만남도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업계를 많이 만나는 게 그게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소통. 천직들이 지금 천직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마이스란 도화지다.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그렇지.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할 만한 직무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 있는 친구들이 꼭 저희 산업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스 취업 파이팅! 좋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어떤지 아셨고, 이쪽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